지금 60세 은퇴 직전이시라면 이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어르신의 노후 연금액을 2배 늘리려다 수천만 원을 넘어 억대의 손해를 볼 수 있는 치명적 실수를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이 제도는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확실한 기회이자 동시에 60대 어르신에게 놓여진 가장 교활한 재정 함정입니다. 여러분은 임의계속가입과 연기연금을 섞어 쓰려 합니다. 여기서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탄생 목적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이 영상 끝에는 세금, 납부 총액, 최종 연금액을 모두 비교해 나에게 유리한 선택을 1분 만에 결정하는 최종 비교 테이블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노후 재정을 지키십시오. 치명적 실수 1. 60세가 지나면 이 기회 자체가 영원히 사라집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의무가입 기간이 끝난 후 연금 수령 개시 연령 직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이 기회는 법적으로 막힙니다. 이 절차를 알지 못해 60세를 넘긴 어르신들이 매년 수만 명씩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실수가 왜 치명적일까요? 바로 이 제도가 물가 연동, 종신 지급이라는 두 가지 안전장치 덕분에 평균 수익률 6에서 10%에 달하는 고수익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사적연금으로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안전성과 수익률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인상 사례. 함정 1. 프리미엄 보험료 쇼크의 덫. 임의계속가입은 소득이 없더라도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 A값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소득이 0원인데도 매년 인상되는 A값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A값 인상률을 보면 이 보험료는 멈추지 않고 오르는 프리미엄 요금입니다. 함정 2. 소득공제의 상실 법의 영역.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내면 원래는 연말정산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소득이 없다면 공제받을 소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세금 혜택은 사실상 0%가 됩니다. 이 점이 연기연금과의 비교에서 큰 변수가 됩니다. 재정 시나리오 1. 최저소득자 가입기간 부족형. 납부기간 9년 60세 은퇴. 이분은 무조건 임의계속가입을 1년 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납부한 원금만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납부한 사람과 동일하게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만드는데 이 1년이 수천만 원의 가치를 지닙니다. 재정 시나리오 2. 평균 소득자 연금액 증액형. 납부기간 18년 60세 은퇴. 이분은 2년을 더 납부해 20년을 채우려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연금액이 늘어나지만 이 늘어난 금액에 대한 수익률이 다른 투자보다 높은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2년간 납부할 총액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의 예상 수익과 비교하는 복합 계산이 필요합니다. 치명적 실수 2. 연기연금과의 재정적 충돌, 가장 큰 실수. 이제 치명적 실수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임의계속가입과 연기연금을 섞어 쓰려다 재산을 날리는 실수입니다. 연기연금은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대신 매년 7.2%의 파격적인 이자를 연금액에 더해줍니다. 최대 5년간 늦추면 연금액이 36%까지 늘어납니다. 문제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납부기간 연장과 수령기간 지연으로 인한 이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실패하게 됩니다. 선택은 단 하나여야 합니다. 재정 시나리오 3. 고소득자 가입기간 충분형의 함정.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세 은퇴,
월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고소득자라면 주목하십시오. 이분들이 이미 계속가입을 하는 것은 대부분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 때문에 고소득자는 추가 납부 시 수익률이 낮습니다. 고소득자는 납부액 대비 나중에 받는 금액의 비율, 즉 수익률이 낮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이미 계속가입으로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납부해봤자 연금액 증액분은 기대했던 것보다 미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연금의 7.2% 이자는 납부액과 관계없이 기존 연금액에 무조건 붙습니다. 이는 고소득자에게 가장 확실하고 연금액을 뻥튀기 하는 최고의 이자놀이입니다. 즉, 고소득자는 압도적으로 연기연금이 유리합니다. 법의 영역, 세금 폭탄과 소득 공제의 실질적 상실. 은퇴 후 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세금입니다. 이미 계속가입을 했을 때의 세금 혜택은 어르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미 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내면 연말정산 시 납부액의 10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혜택이지만 은퇴 후 소득이 거의 없다면 공제받을 소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세금 혜택은 사실상 0%가 됩니다. 반면 연기연금으로 연금 수령을 늦추면 수령 개시 연령부터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늘어난 연금액은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세금 구조 자체가 이미 계속가입으로 잃는 소득 공제 혜택 손실보다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60세 이후 근로소득이 없는 분들은 세금 혜택까지 고려할 경우 이미 계속가입의 매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법의 심장부 국민연금법 원문 해석.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치명적 실수는 단순한 제도의 권유가 아닌 국민연금법이라는 법적 강제 조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미 계속가입의 60세대들 아이는 국민연금법 제8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60세가 된 이후에는 가입 의무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 때문에 60세가 되는 순간 이미 계속가입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 기회는 영구히 소멸됩니다. 법이 정한 이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연기연금의 강력한 법적 이자율은 국민연금법 제6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1년 연기할 때마다 7.2%를 가산하며 이는 최대 5년 36%까지 사적 금융 상품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법으로 보장된 확정 이자입니다. 바로 이 법 조항이 고소득자에게 연기연금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이유의 근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의 주장은 단순한 추측이나 소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연금법 원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재정 심화, 이미 계속가입과 연기연금의 손익분 기정. 이제 이 두 제도의 싸움을 돈의 관점에서 완전히 종결짓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점에 연기연금이 이미 계속가입보다 유리해지는지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평균 소득자 A씨 월 연금액 150만원 예상, 5년 이미 계속가입 시 납부 총액 1,500만원을 가정하면 이미 계속가입에 투자한 1,500만원을 월 15만원의 증가분으로 회수하려면 정확히 100개월 약 8년 4개월이 걸립니다. 즉, A씨가 8년 4개월 이상 생존해야 납부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연기연금은 투자 원금이 0원입니다. 8년 4개월의 생존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미 계속가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 0원의 리스크로 36%를 보장하는 연기연금을 택할 것인가? 억대 손해 방지 시뮬레이션 5년 투자 비교. 지금부터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며
5년 동안의 재정적 차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월 연금액 150만원 예상, 5년간 추가 납부 예상 총액 3천만원 가정시 임의계속가입은 5년 뒤 연금액이 월 20만원 증가하는 반면 연기연금은 5년 뒤 월 54만원 증가 36% 증가합니다. 즉 150만원이 204만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5년간 3천만원을 투자하지 않고도 연기연금은 훨씬 더 큰 월 연금액을 보장합니다. 이처럼 숫자를 모르면 연금액을 늘리려다 수천만원의 현금을 묶어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법적 예외 상황. 법적 예외 사항 60세 이후에도 소득이 있다면? 이 두 제도보다 훨씬 더 복잡한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 60세 이후에도 근로소득이 있어서 사업장 가입자로 계속 일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재직자 노령연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되어도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즉 임의계속가입이나 연기연금을 통해 연금액을 늘리려고 노력해도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연금액이 깎여 나가는 현실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수천만 원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재직자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은 매년 변경됩니다. 올해 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연금의 절반이 깎이고 얼마 이상이면 전액이 깎이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60세 이후에도 소득이 있다면 임의계속가입이냐 연기연금이냐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 연금액이 감액 대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수천만 원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실전 Q&A 시청자 딜레마 해소 코너. 이제 이 복잡한 제도를 접한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예외 상황 3가지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Q1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었는데 60세가 이미 넘어 61세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A1. 슬프게도 임의계속가입은 60세가 넘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르신의 마지막 희망은 추납 추후 납부 제도입니다. 추납은 과거에 내지 않았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 번에 내서 가입 기간을 채우는 제도입니다. 다만 추납은 10년이 될 때까지만 가능하며 추납 기간에도 복잡한 제한 조건이 붙습니다. 60세가 넘었더라도 65세가 되기 전에 이 추납 제도를 활용해 10년 자격을 채우는 것이 평생 연금을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Q2 임의계속가입으로 2년 납부 후 나머지 3년은 연기연금을 쓸 수 있나요? A. 이 질문은 두 제도를 가장 효율적으로 섞어 쓰려는 분들의 고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순차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부터 62세까지 임의계속가입으로 납부 기간을 늘린 후 63세부터 연기연금으로 전환해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과연 재정적으로 가장 유리한지 추가 납부에 대한 낮은 수익률과 연기연금 이자율을 꼼꼼히 계산한 후 선택해야 합니다. Q3. 연기연금으로 5년 연장하면 제 연금액은 물가 상승률과 7.2% 이자 둘 다 적용받나요? A3. 네, 그렇습니다. 연기연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연기연금 기간 동안 연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상향 조정되고 그 금액에 추가로 7.2%의 이자가 붙습니다. 이 복리 효과가 연기연금의 압도적인 수익률을 만듭니다. 결론 및 행동 지침. 자, 이제 어르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 복잡한 두 제도 중 어르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1분 만에 결정하는 최종 지침을 내려드립니다.
지침 1. 현재 납부 기간이 10년 미만이다. 무조건 임의 계속 가입 또는 추납을 통해 10년 자격을 만드십시오. 돈을 더 내는 문제가 아니라 연금 자체를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침 2. 연금 수령 개시까지 소득이 없을 예정이다. 연기연금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7.2%의 이자와 세금 혜택 상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침 3. 소득이 있는 고소득자다. 연기연금을 최우선 고려하세요. 추가 납부 시 수익률이 낮고 재직자 노령연금의 감액 위험까지 있습니다. 보너스 선물 5가지 최후의 질문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기 전 필도. 지금까지 수많은 함정을 짚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개개인이 공단에 전화하기 전에 이 5가지 질문의 답을 스스로 준비해야만 상담원에게 휘둘리지 않고 가장 유리한 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가 현재 임의 계속 가입으로 얻는 수익률은 몇 %인가? 단순히 납부 기간이 늘어난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현재 소득과 납부액을 기준으로 어르신의 임의 계속 가입 수익률이 연기연금의 7.2%보다 낮은지 높은지를 직접 물어보십시오. 만약 낮다면 어르신은 매달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연기연금을 선택했을 때 내 수령 개시 연령은 언제인가?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어르신의 정확한 수령 개시 연령을 알아야 5년의 연기연금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60세가 되었다고 무조건 5년을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질문, 60세 이후 내 근로소득에 따른 연금 감액 규모는 얼마인가? 재직자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소득이 있다면 임의 계속 가입이나 연기연금을 아무리 잘 선택해도 근로소득 때문에 연금액이 깎이는 현실적인 규모를 공단으로부터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감액분과 증가분을 비교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 연기연금 신청 후 다시 임의 계속 가입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제도 활용의 유연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은 연금 수령 개시 연령 직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은 이미 이 가입 가능 기간을 벗어나 수령을 미루겠다는 최종 의사 표현입니다. 즉,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수령을 미루는 대신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기간은 법적으로 완전히 종료됩니다. 연기연금은 납부기간 연장이 아닌 수령기간, 지연이자를 받는 돌이킬 수 없는 최종 선택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최후의 선택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임의 계속 가입 기간 동안 국민연금의 물가 연동이 유지되는가? 이 기간 동안 물가 연동이 되는지 여부는 어르신의 추가 납부 금액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처럼 상담원이 먼저 꺼내지 않는 숨겨진 디테일을 질문해야만 어르신은 손해를 막고 노후 재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질문들을 메모하십시오. 이 질문들이야말로 어르신의 수천만 원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래서 하나 더 추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궁극의 의사결정 매트릭스 어르신의 선택은 4가지 중 무엇인가요? 우리는 2가지 제도 사이의 복잡한 함정을 보았습니다. 이제 어르신이 자신을 대입해 볼 수 있도록 모든 경우의 수를 4가지 핵심 4분면으로 나누어 어르신의 노후 재정 운명을 결정해 드립니다. 첫 번째 4분면 납부기간 부족 소득 없음.
어르신의 위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었고 60세 이후 별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재정적 운명. 이분들은 연금액을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평생 연금을 받을 자격을 만드는 것이 지상 최대의 목표입니다. 결정. 선택의 여지 없이 이미 계속 가입을 통해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만약 60세가 지났다면 추남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납부액이 아깝다고 미루는 것은 연금 수령 자격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0% 수익률을 만드는 최악의 결정입니다. 심화 체크. 추납을 할 경우 납부 상한액과 하한액 규정이 이미 계속 가입과 어떻게 다른지 공단에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디테일이 어르신이 한 번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수백만 원 단위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4분면. 납부기간 충분 고소득 월 400만 원 이상. 어르신의 위치. 20년 이상 납부했고 60세 이후에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재정적 운명. 어르신은 이미 연금액이 충분합니다. 이미 계속 가입을 추가로 해봤자 소득 재분배 원칙 때문에 수익률은 3에서 5%대로 떨어집니다. 반면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이라는 위험까지 안게 됩니다. 결정. 무조건 연기연금을 선택해야 합니다. 납부액 0원으로 7.2% 이자를 확정적으로 얻으십시오. 추가로 어르신의 근로소득이 연금 감액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매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액 폭이 크다면 연기연금으로 증액된 금액마저도 소득 때문에 깎여나가는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4분면. 납부기간 충분 소득 없음 은퇴 후 생활. 어르신의 위치. 10년 이상 충분히 납부했고 60세 이후 연금 수령 개시 연령까지 소득 없이 여유 자금으로 생활하는 경우입니다. 재정적 운명. 이분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유형입니다. 노후 자금을 아낀다고 굳이 이미 계속 가입을 하는 것은 매년 7.2%의 확정 이자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결정. 연기연금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어르신이 5년간 연기연금을 택해 36%의 증액을 확정받았다면 이 증액 분월 50만 원 이상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 또는 배당보다 높은가? 대부분 연기연금이 유리합니다. 이 5년은 어르신의 노후 현금 흐름을 영구적으로 바꿀 최고의 이자 기간입니다. 네 번째 4분면. 납부기간 충분 저소득 최저 생계비 수준. 어르신의 위치 10년 이상 납부했지만 60세 이후에도 생활비 때문에 파트타임 등 저소득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재정적 운명. 이분들은 당장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계속 가입은 매달 현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현금 흐름을 악화시킵니다. 결정. 이분들은 연기연금보다는 그냥 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것이 최적일 수 있습니다. 당장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재정적 안정성에 더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기 수령은 연금액이 영구적으로 감액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기 수령 후 생활비 확보와 연기연금 후 증액분으로 생활비 충당이라는 딜레마를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 최후의 결론. 이 네 가지 4분면 분석은 어르신 노후 설계에 대한 모든 답을 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르신은 지금 이 네 가지 경우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어르신의 60대는 선택의 시간입니다. 이 영상에서 제공된 법적 근거와 재정 계산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공단이 알려주지 않는 최고의 선택을 내리십시오.
그래도 모르시겠다고요? 진짜 마지막 선물. 이 영상은 국민연금에 대한 끝판왕입니다. 구독은 물론 이 영상이 필요한 주변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7.2% 복리 마법의 상세 계산. 돈이 돈을 버는 원리. 우리는 연기연금의 7.2% 이자율이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7.2%가 어떻게 어르신의 연금액을 폭발적으로 증폭시키는지 복리의 관점에서 분석하겠습니다. 연기연금의 증액 방식은 단순히 7.2%를 곱하는 달리가 아닙니다. 이는 연금액에 7.2%가 붙고 그 늘어난 금액에 다시 물가 상승률이 적용된 후 그 총액에 또다시 7.2%가 붙는 사실상의 복리 효과를 냅니다. 1년 연기 시 월 200만원의 연금액이 있다면 7.2%가 붙어 월 214만 4천원이 됩니다. 2년 연기 시 이 214만 4천원에 다시 7.2%가 붙어 월 230만원을 넘어섭니다. 5년 연기 시 5년차가 되면 총 36%가 증가하며 월 200만원은 월 272만원이 됩니다. 5년간 어르신이 가만히 앉아서 벌어들인 연금 증액분은 월 72만원에 달합니다. 연간으로는 864만원의 평생 추가 소득이 됩니다. 반면 이미 계속가입으로 5년간 납부한 3천만원이 연기연금의 이자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최소 15년 이상의 긴 회수기간이 필요합니다. 고소득자의 경우 20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이 60세 이후 75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미 계속가입을 통해 3천만원을 투자하는 것은 연기연금을 통해 투자 없이 순수한 증액분을 받는 것에 비해 재정적으로 턱없이 비효율적입니다. 이 7.2%는 투자 원금이 0원이라는 점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투자입니다. 이 복리 마법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은 어르신의 수천만원 노후 자산을 지켜줄 것입니다. 주변 60세 은퇴를 앞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하여 치명적인 실수를 막아주십시오. 지금까지 어르신 행복에 건강을 더하다 였습니다.